시우님 안녕하세요. 4달 만에 헤어지고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내담자입니다. 셀프 디스를 하고 계시네. 저는 27살 여자고요. 전 남친은 31살이에요. 동네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됐어요. 맨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두 번, 세 번 만나다 보니 호감이 생기게 됐고 전 남친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사귀게 됐어요. 처음에 소개팅할 때는 전 남친이 데이트 비용을 제가 낸다고 해도 자기가 내고 했었는데 저희가 글램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전 남친이 엄청 칼같이 서로 반반 계산하더라고요. 물론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게 쌓였던 것 같아요. 전 남친이 또 저랑 데이트 약속에서 지속적으로 지각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. 차가 밀린다고 다음엔 더 일찍 나오겠다고 했는데 또 10분 정도 기다리게 했고 안 되겠다 싶어 전 남친에게 얘기를 했어요. 너랑 약속 시간에 기다리는 게 좀 너무 힘들어. 한두 번 늦는 것도 아니고 다음엔 좀 안 늦겠지 했는데 기대감도 이제 안 생기고 또 늦을 것 같아서 너 만날 때마다 매번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전 남친은 미안해 나도 늦고 싶어서 늦는 건 아닌데 일찍 나온다고 나 스스로 생각해도 늦네. 친구들과 약속도 자주 늦는 편이어서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늦는 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라고 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그럼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맨날 기다리라고?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남친은 왜 화를 내냐 나도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한 것뿐이다. 내가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미안해 노력은 더 해볼게. 너무 근데 기대는 하지 말아줘 라고 해서 그럼 내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니 전 남친은 헤어지자는 거야? 라고 전 남친이 물어보길래 아니 그 뜻은 아니고 맨날 이런 식이면 고민해 봐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알겠어 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약속 시간을 자주 늦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속상하죠? 기분은 이해해요. 그런데 프레임적으로는 얘가 나랑 만나는데 약속 시간을 늦는다는 건 그만큼 나를 조금밖에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얘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욕을 하든 섭섭하다고 하든 여러분의 힘으로 고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얘네도 늦고 싶어서 늦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이 남자만 봐도 지금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. 이래서 단순히 게을러서라고 보기에는 이 습성에는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게을러서 약속 시간이 늦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. 약속 시간을 늦는 당사자 본인들도 원인을 잘 모를 거야. 본인들 스스로도 단순히 그냥 내가 게을러 터져서 그렇다. 내가 나태해서야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그런 문제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. 본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약속 시간을 어기는 건 잘못된 거다.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리 늦는다고 여러분이 채찍질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저 남자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좀 문제도 지속적으로 있었을 건데 몇 번 더 늦으면 헤어진다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관계를 좀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. 이 남자도. 하지만 몇 번 그때 말하고 한 번 좀 제 시간에 나오더니 또 다시 지각. 자기는 그래도 일찍 나왔다는데 밀리는 구간에서 너무 밀렸대요. 핑계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기분 안 좋아 있었더니 전 남친이 미안해. 너한테 상처 주기 싫은데 계속 상처만 주는 것 같아. 네 말대로 난 고쳐지지 않아.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. 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그래 서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저도 헤어졌어요.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 남친이 시간 약속을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정도도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. 전 남친이 매달리지 않았으니까. 그냥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포기하고 이해해줄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고 전 남친은 그래줄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저도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랑한다고 하고 다시 만나게 됐어요. 하지만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전 남친의 상습적인 지각에 지쳐서 이해해주겠다고 해서 저 스스로 불만을 뭐라고 표현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뾰루퉁하게 있었고요. 전 남친은 계속 그런 제 눈치를 보며 데이트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전 남친도 저를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. 한 번은 전 남친이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해서 제가 약속 시간에 늦는 거 이해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냐고 신뢰감이 떨어진다, 정 떨어진다 했더니 전 남친은 미안하다, 미안해서 그랬다, 할 말이 없어 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이 끝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냐고 해서 제가 미안한 태도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전 남친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. 그래도 전 남친이 조금 뭐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한 게 최소한 인정은 다 하네요. 끝까지 고집은 안 부리고.
전 남친이 그러면 이건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해서 저는 뭐하러 나중에 얘기해. 만난 김에 좀 속 시원하게 서로 지금 얘기하고 풀자라고 했더니 그러기 싫다며 또 얘기해봐야 똑같잖아 이러면서 짜증을 냈고 너는 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걸 싫어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저랑 대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제가 감정적으로 그럼 우리 헤어져야겠네? 라고 했더니 전 남친이 어쩔 수 없지 라고 해서 그날 헤어졌고요.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전 남친을 올 차단했습니다. 그랬더니 저도 전 남친이 올 차단하더라고요. 지금은 서로 차단은 풀린 상태입니다. 지금은 시호님 영상을 보고 나서 저 스스로 너무 감정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전 남친에게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네가 미안할 건 없어. 그냥 안 맞는 것뿐이다 라고만 했고 약속 시간 자주 늦어서 미안해. 좋은 사람 만나 라는 말에 너무 가슴이 울컥해서 약속 시간 늦는 거 이해해준다고 해놓고 못해줘서 미안하다. 하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. 그냥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야 라고 했지만 전 남친은 그냥 그게 문제라기보단 우리 대화 방식이 너무 맞지 않아서 어차피 또 싸울 것 같아. 우린 맞지 않아 라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질문은 전 남친은 대화를 할 때 서로 진중한 대화를 하는 걸 엄청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성격입니다. 지금 사연도 압축해서 그렇지 진지한 얘기만 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던 적이 많아요. 대화 방식이 달라서 못 만나겠다고 하는 회피형의 남자를 어떻게 해야 제외를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때요? 서로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도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이게 왜 대화가 맞지 않을까? 왜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까? 우리 내담자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진지하고 진중한 대화를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인간은요, 이런 진중한 대화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왜 피할까? 여러분이 싫어서? 여러분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서? 뭐 사랑이 식어서? 왜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여러분이 하는 식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이 사연에서 대화 방식이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대화가 없어요. 제대로 된 대화가 없습니다.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. 이건 대화가 아니라 남자친구와 대치하는 상황이었고요. 대화가 아니라 취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섭섭한 감정을 계속 토로하는 게 과연 대화일까요? 대치일까요?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담배 피고 냄새가 밴 채로 집에 들어왔어. 그러다가 걸렸어. 근데 다른 사람이 피다가 내 몸에 밴 거라고 뻔한 거짓말을 했어. 그래서 속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어가지고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일단 강제로 앉으래.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감정 상태인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너 왜 계속 거짓말을 했어? 왜 그랬어?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. 엄마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사니? 너랑 대화 좀 하자는 거잖아. 얘기해봐.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게 대화일까요? 취조일까요? 이렇게 대화 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대화를 할 기분이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내 기분만 강요하면서 대화를 요구해서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나와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 방식이나 상황이 대치를 한다거나 취조를 하는 상황일 때 대화 방식이 우리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. 왜냐면 그건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, 애초에. 그래서 사실은 대화 방식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. 진지한 대화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행동과 상황을 안 좋아했던 거예요. 스트레스 받으니까. 거짓말도 대화를 하실 거였으면 그래 거짓말한 거? 일단은 내가 이해는 해줄게. 네가 내 눈치 보니까 거슬리지 않으려고 거짓말했던 거 오케이. 그래도 내가 항상 화내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좀 혼날 땐 혼나더라도 거짓말은 웬만하면 자제하자. 서로 신뢰의 문제잖아. 뭐 다른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네가 한 거면 나도 알고 싶어. 그래야 내가 더 이해할 수 있잖아. 얘기해 줄 수 있겠어? 말할 수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고. 물론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게 대치나 취조가 아니라 대화하는 제대로 된 방식이죠. 대화라는 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대화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다. 이건 일반인들도 거의 대부분 아는 상식이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자꾸 상황을 강요하고 대화를 강요하시는데 본인들은 강요를 정작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게 가장 문제예요.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할 말 한 거다. 난 정당한 얘기를 한 거다.
아, 그래. 정당해. 근데 대화가 아니라고. 상대방이 대화를 할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뭔가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. 왜냐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컴퓨터처럼 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. 그러면 얼마나 컴퓨터처럼 딱딱딱 체계화돼 있으면 편하겠지. 그렇지 않잖아. 상대방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니까.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. 우리가 항상 대화를 훌륭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강요는 되지 말아야 돼요. 대화가 되려면. 범죄 심리에서도 때로는 압박 수사도 많이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범죄자랑 밥도 같이 먹고 담배도 같이 피고 서로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라포를 형성해요.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취조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여러분은 왜 취조를 해놓고 상대방이 나랑 대화를 안 한다고, 상대방이 진지한 대화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버리냐고. 이럴 때 소크라테스 명언이 있죠. 너 자신을 알라.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감정을 통보하고 호소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거. 그리고 서운함을 가장한 비판과 비난은 대화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대치이자 취조입니다. 그래서 저 남자가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피했던 거예요. 가끔 그래서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 보면 상대방이 자기랑 대화를 거부하고 피한다고 회피형의 남자 아니냐, 회피형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. 지금 이 상담에서 내 남자도 저 회피형의 남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잖아.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야. 회피형, 불안형, 혼란형 이런 애착 유형들은 이런 사연만 보고 판단 낼 수는 없어요. 그럼 모두 뭐 범죄에서 자백을 안 하는 범죄자들은 다 회피형이에요? 자꾸 이상한 유튜브 보고 이상한 상담사랑 상담해가지고 와가지고 회피형이며 불안형이며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. 지금 제 사연 분석 듣고 이 남자가 지금 회피형이에요? 회피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. 여러분의 불안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이고 회피라는 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.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심리야. 이제 애착 유형으로 저게 문제가 되는 애착 유형들을 무슨 회피형, 무슨 불안형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그 상황만 가지고 절대 판단 내릴 수 없어요.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일부 사연을 제외하고는 단순 사연만 보고 애착 유형을 누구도 결정짓긴 어려워요. 제가 사연 읽고 나서 이 남자는 회피하는 것 같으니 회피형, 불안해하는 심리가 많은 것 같으니 불안형 이딴 소리 한 적 없잖아. 함부로 이런 애착 유형을 결정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왜냐면 그런 상황을 먼저 보는 게 문제인 거니까.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본인 생각해봐. 과연 내가 회피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회피형이라고 하고 있는가? 나 혼자 불안한 상황을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나 스스로 불안형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? 그리고 내담자님 사연은 재배 가능한 사연이에요. 뭐 질문사항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.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상담 주시고요. 자,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